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Look Before You Balloon. 오, 멋진데요. 네, 제목 멋있습니다. 아니 병원들마다 이렇게 프로필 사진 이쁘게 잘 찍는 거예요. 아까도 막 탁 팔짱 끼고 딱 찍으시더니 여기 너무 귀엽게 잘 나오셨다. 네, 증례는 우리 한양대 구리병원의 김병식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고, 시간이 조금 또 지체된 관계로 조금 이번에는 스피디하게 한번 가볼까요? 김병식 교수님은 김병국 교수님하고 사촌지가 아니라 사돈의 팔촌. 그보다 더 친한 관계입니다. 네,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김병식입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케이스의 제목은 Look Before You Balloon으로 정해봤는데요. 제가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비기너인데 조금 너무 자만하고 시술을 하다가 좀 삽질을 했던 케이스라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속담을 좀 변형해봤습니다. 네, 매일 58세 환자고 커런트 스모커였습니다. 디스리피데미아가 있었고요. 환자는 1년 전에 MI로 PCI를 시행했던 병력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1년 전 병력을 간략히 보면 임페리얼 스테미로 카디오제닉 샥이 있던 환자고 EF는 40% 정도였습니다. 프록시마 RCA에 PCI하고 컴플리케이션 없이 퇴원했던 환자로 당시 엔지오그래피를 보면 디스탈 서컴플렉스에 미니멀 리전이 있었고 다이아고날에 스테노시스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RCA의 컬플릿 리전에 대해서 스텐트 3.0에 38 하고서 잘 회복해서 퇴원했던 환자고 미드 RCA에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외래에서 말을 잘 안 듣는 환자였고요. 약도 자주 빼먹고, 근데 한 9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자꾸 이제 불편감을 호소했는데 처음에 이제 GI 메디케이션 추가하고 해봤는데 호전이 없어서 CAG를 팔로우하기로 하였습니다. 랩에서 LFT 상승이 있었고 프리DM, LDL은 64였고 트로포닌 I가 마일들리 엘리베이션 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의 임페리아워 롤드 MI,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카디오메갈리가 관찰이 되었고 에코카디오그래피에서는 EF는 50% 정도, 그리고 임페리아워의 하이포카이네이자가 보였습니다. 엔지오그래피입니다. 디스탈석의 미니멀 리전은 그대로 관찰이 되고 있었고 겹치긴 했지만 다이아고날 오스티움에 스테노시스가 보였고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향하는 콜라테럴 플로우가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LAO 크레니얼 뷰에서도 비슷하게 다이아고날의 협착 병변과 LAD에서 RCA로 그리고 서컴플렉스에서 RCA로 향하는 콜라테럴 플로우가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라이트 사이드 엔지오에서는 프록시마 RCA부터 이전에 넣었던 스텐트가 ISR로 인해서 토탈 오클루전이 돼 있는 소견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지오그래피를 요약하면 LAD에 스테노시스가 다이아고날에 있었고 RCA에는 ISR로 인한 프록시마 RCA 토탈 오클루전이 관찰이 됐고 콜라테럴 플로우는 잘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한번 디스커션 하실까요? 그 처음에 넣었던 스텐트가 무슨 스텐트였죠? 네, 디자인 3.0의 38 스텐트였습니다. 네, 그때 아까 인덱스 그 프라이머리 PCI 때는 잘 스텐트가 들어갔던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니셜 엔지오에서는 잘. 근데 뭐 약을 잘 안 먹고 환자가 좀 컴플라이언스 떨어져서 다시 재발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네, 아마도 재발 원인은 환자가 약도 자주 빼먹고 담배도 계속 피고 있었고 이런 걸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익스펜전도 괜찮고 거의 뭐 네오인티마가 자랐겠죠. 예. 그 팔로업 찍은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환자가 증상은 뭐가 좀 생겼나요? 증상이 계속 흉부 불편감이 한 9개월 경과된 시점부터 있었는데 증상은 좀 애매했는데 계속 약을 추가해도 반응이 없어서 시술을 팔로우하기로 결정했던 환자입니다. 당연히 네. 뚫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당연히 뚫어야 될 것 같은. 뭐 네. 이재광 교수님 어떠세요? 네. 한번 뚫는 거 보여주시죠. 그래서 RCA가 좀 네. 그 테러토리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네, 작지가 않고 뭐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증상도 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시술은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여러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인디케이션도 따져보고 프로시저널 플래닝도 하고 컴플렉시티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좀 과정이 필요한 환자였겠지만
저는 이런 거는 거치지 않았었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프록시말 캡이 클리어하고 이전에 이제 스텐트가 잘 보이고 그래서 그렇지. 요 뾰족한 부분을 컨트롤 잘 되는 가이아 같은 걸로 뚫어서 그렇지. 가운데로 잘 따라가면 당연하지. 1년도 안 된 CTO고 이게 잘 와. 쉽게 되지 않을까라고 머릿속으로 좀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시술을 들어갔습니다. 두 케이스. 그래서 듀얼 인젝션은 예. 저도 안 했고요. 아, 그래서 엔지오 찍고 환자 설명하고 뭐 가이딩 바꾸고 와이어링 하는데 8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레디알 6프렌치 가이딩. 네, 시스 한 그대로 썼고 7프렌치는 생각해 볼 것 같은데 JR 가이딩은 I agree. 왜냐면 뭐 거의 스톰프에 네. 어스팀에 가까우니까 AL1 이런 것들은 거르고 나서는 오히려 더 핸들링하기 어려울 것 같다. 오케이. JR 오케이. 레디알 뭐 파샬리 오케이. 근데 6프렌치는 나는 오케이 못 하겠는데. 네, 이게 뭐 네. 다른 뭐 패럴렐 와이어나 뭐 마이크로 캐테터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앵커 벌룬 한다든지 그러려면 식스 프렌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듀얼에 예. 대한 아구멘트가 막 채팅창에 막 올라와요. 네. 왜 안 하는겨? 그러니까요. 캠페인이 필요하대요. 한번 가보죠. 뭐 네. 이런 그냥 쑥 들어가서면 뭐 할 필요 없다고 또 생각했을 수 지금 네. 있으니까. 스텐트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코너스 브랜치를 따라서 콜레테랄이 디스탈 랜딩을 보여주면 파샬리 듀얼을 안 하고 해도 되는데 지금 사실은 스텐트의 길은 보이지만 디스탈 랜딩은 안 보이잖아요, 선생님. 지금 안테그레이드에서 전혀 안 네, 보이는데 맞습니다. 나는 나의 또 하나는 이제 스텐트의 미드 포션부터 약간 길이 있어 보이나요, 지금? 미드 포션부터 만약에 길이 있을 때는 파샬리 텍타일 필링 느끼면서 거길 딱 통과한 다음에 와이어가 통과하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스텐트 디스탈까지 저는 뚜렷하지가 않아서 이런 경우는 디스탈 랜딩을 반드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디스탈에서 찍었던 게 예를 들면 스텐트 디스탈 안쪽으로 필링이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보니까 꽤 이전까지밖에 안 차던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레프트 이전에 다이고노스틱 찍은 거 뭐 보면 레프트 네, 안 보여요. 레프트 다이그노스틱 한번 다시 엔저 한번 볼까요? 이제 예, 다시 턴백 한번 보여주세요. 해서. 랩트가 디스탈 랜딩까지 안 보여주죠. 이제 인젝션을 좀 길게 찍어야 되고 네. 여기도 보면은 인젝션을 우리 CTO를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 화면이 움직인다는 거. 어쨌든 간에 네. 스텐트 안이 필링이 거의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요 각도에서 스텐트 부분을 가장 잘 보려면 LAO 뷰를 봐야 되는데 LAO 뷰가 잠깐 있던가 지금? 잘렸어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LAO 크레니얼 뷰가 있고 스파이더 뷰는 있지만 RCA 스텐트 디스탈을 내가 좀 더 포커싱해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LAO 뷰에서 테이블을 무빙하지 않고 롱 엔지오 다들 찍다가 이게 좀 캡처를 이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베리 롱 엔지오를 가만히 놔두고 줌아웃해서 찍는 노력을 잘 안 하는 게 이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는 처음 시작부터 그냥 당연히 컨트롤 레터럴 인젝션이 필요했다. 우리 한정규 선생님이 JR을 선택하지 않을 거다 나는. 왜냐면 서포트가 나는 가장 더 중요하다. 나는 한정규 선생님 거기 뭘 선택하시겠으면 한번 타이핑 해보세요. 나는 뭘 선택을 하고 싶으신지. 아마는 숏 AR1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명국 교수님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뭐 지금 아까 조정래 교수님 잠깐 얘기하다 나왔지만 요 케이스에서는 앵커 볼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서 예. 그래서 7프렌치가 더 중요해서 저는 코너스 걸어놓고 한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저는 유주얼리는 그냥 쇼팁 씁니다. 그런 경우는. 네. 아까 JR 다이곤스 카테타를 걸었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은. 다이곤스 카테타를 걸어보았을 때 괜찮다면 저는 그냥 7프렌치 JR로 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너스가 있으니까 거기 앵커링 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있으니까 저는 숏 AR1보다는 JR 네. 뭐 선택하기 나름인데 뭐, JR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한종규 선생님 쓰셨어요. 네, 쇼트 쓰셨네요. AL1이나 AL 0.75. 네. 한종규 선생님 7프렌치죠? 그것도 써주세요. 네, 다음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처음에 JR을 걸고 커세어 프로 마이크로 카테터에 이제 백업파의 필더 XTA로 살짝 와이어링을 시도했는데 캡이 펑처가 되지 않아서 계획했던 대로 빠르게 가이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이아로는 전진이 잘 됐는데요. 와이어를 좀 밀고 있다 보니까 좀 저항이 심하게 느껴지면서 스탠드 밖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후퇴했다가 각도를 바꾸고 다시 밀었는데 이때는 생각보다 좀 잘 전진이 돼서 역시 쉽게 잘 넘어가는구나
생각하에 와이어링을 쭉 했고 한 10여 분 정도 걸리고 와이어가 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벌룬을 1.0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콜세어는 안 넘기고. 네. 커세어는 사실 여기서 걸려서 못 넘겼는데요. 그래서 커세어 빼고 1.0 벌룬을 하고 먼저 했어요. 네. 좋아요. 와이어의 팁은 아주 자유롭게 잘 괜찮았던 거죠. 모양이나 이런 핸들 텍타일 필링이 이건 RCA다. 지금 사실 컨트롤 레터럴 인젝션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스탠트를 확신을 가지고 스탠트 지나고 나서는 좀 트루룸에처럼 그냥 쑥 잘 그 가이드 와이어가 패스하는 과정에서 그 로테이셔널 엔지오그램을 찍어서 와이어의 코스가 트룰리 전부 다 스탠트 내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까? 아래로부터 LA로까지 쭉 돌려가면서. 네, 이 양쪽으로 돌려가면서 몇 번 보기는 했는데 네. 좀 여러 번 이제 그런 체크를 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와이어가 너무 쉽게 잘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네, 이 가이아로 바꾼 이후에는 뭐 사실 필더 포함해도 한 10분 만에 잘 넘어가서 너무 쉽게? 스무스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재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로테이셔널 엔지오가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잘 이렇게 너무 급하게 돌리지 말고 천천히 돌리면서 이렇게 찍게 되면은 비교적 센터로 와이어가 패시지 됐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서포트가 매우 약하잖아요. 약한 상태에서 이제 아주 강한 와이어, 뭐 가이어 같은 그런 와이어를 쓰게 되면은 사실 이게 원하는 디렉션으로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그게 진짜 제대로 간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병식 교수님 예.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려고 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보면 이제 JR 가이딩을 걸었어. 벗겨보는 거야. 걸고 이제 코세어를 걸었어요. 이제 필드 XT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가이아 세컨드로 걸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약간 아래쪽에서 방향이 사이드로 새는 것 같아서 리디렉션 하려고 살짝 빼셨어요. 계속 RAO 뷰에서 보고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여기도 그냥 RAO 뷰죠. LAO 뷰는 이제 여기서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LAO 뷰가 갔을 때는 여기서 보면은 와이어가 다 통과한 다음에 LAO 뷰를 봤어요. 로테이셔널 엔지오를 이렇게 시내를 밟으면서 찍어 놓지는 않고 와이어의 텍타일 필링을 느끼고 슉 들어가고 나서 이게 지금 코세어인가요? 벌룬인가요? 벌룬. 벌룬 이미 하면서 이제 LAO 뷰가 이제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뷰에서 보면 벌룬만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뷰에서 보면 something 약간 롱 프로브럼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선생님? 약간 다이가 지금 스탠트 뒤에서 뭔가 좀 바람이 새듯이 구름 새고 있잖아요. 네네. 자, 일단 저는 공유를 중지할 테니까 한번 진행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영상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0 벌룬을 1.0인가 1.5 벌룬만 하고 나서도 뭔가 네네. 좀 something long problem이 있는데 일단 그건 무시하고 일단 2.0을 왜 하신 거죠? 1.0까지 하고 나서 네. 조금 더 큰 걸로 그때까지는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좀 아까 보여줬던 그 현상은 일단은 내 눈에는 안 보였고 안 보였고 아니, 근데 다이가 잘 안 차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와이어가 CTO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와이어 익스체인지를 당연히 해야죠. 와이어 익스체인지 아직 안 했나요? 지금 안 하고 계속 2.0까지 간 지금 거잖아요. 아직 지금 가이어 세컨드인가요 지금요? 네네, 맞습니다. 코세어가 통과가 안 하던가요? 커세어가 안 넘어가서 1.0 벌룬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그냥 좀 편한 마음에 2.0을 해본 거죠, 그냥. 내가 와이어를 하려고. 나는 여기를 와이어를 꽉 잡고 있을 수 있다. 네. 그 콜세어 여러 가지 굉장히 교훈을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주시는데 절대 오늘 그냥 잘못된 겁니다. 이름은 무조건 병식인데 잘못된 겁니다. 인사이트가 네. 그래서 2.0 벌룬을 쭉 했는데 잘 안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2.0 벌룬이. 커세어 잘 안 넘어가던 부분이. 그래서 가이드질라를 밀어 넣고 나서는 좀 통과가 돼서 벌룬을 스탠드 하방으로 조금 했는데 그 다음에 엔지오를 해봤더니 플로가 아직 영좋지 않았습니다. 벌룬은 CTO 구간은 다 했다고 일단은 생각을 했었는데 플로가 회복이 안 돼서 이 타이밍에 이제 아이브스를 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브스를 보려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아이브스를 일단 제 머릿속에는 이제 스탠트 안쪽은
문제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스텐트 뒤쪽으로 혹시나 서브 인티마로 다 빠져서 플로우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닌가, 또 벌룬을 추가로 한다면 더 큰 걸로 해도 되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매뉴얼로 스텐 디스탈 쪽만 보고 좀 쭉 잡아 당기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텐트가 여기까지 있는데, 스텐 바로 하방은 서브 인티마 스페이스로 좀 생각이 됐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 트루 루멘으로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이 적극적으로 벌룬을 해보기로 결정합니다. 이 지금 아이부스 보면 스탠드 저스트 디스탈에는 아이부스가 서브 인티마에 있는 건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럼 스탠드 바로 직후가 서브 인티말이면 와 이거 혹시 스탠트 바로 직후가 서브 인티말 나갔다가 다시 또 트루맨으로 금방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그러면은 우리 아이부스를 한번 공유를 해볼까? 아이부스가 매뉴얼이라서. 내가 네. 공유해 볼게요. 네. 아이부스. 자, 선생님 거 아이부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네. 매뉴얼로 폴백을 해가지고 이미지가 막 왔다 없어졌다 갔다. 있어졌다 하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잘 봐봐요. 여기 스탠트 디스탈, 여기서는 또 트루루맨이에요. 네네. 스탠트 디스탈에서 아주 숏 세그먼트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매뉴얼 풀백이라서 길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주 숏 세그먼트, 여기는 스탠트 안 보여요. 스탠트 안 보이는데 스탠트가 없는 부분에 거기만 딱 보면은 트루루맨이 컬랩스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빼니까 스탠트가 보여요. 여기 또 보면은 스탠트가 저 위에 지금 2시 방향에 트루루맨에 있는 스탠트가 있고, 스탠트 밖에 지금 아이부스 카테트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아이부스를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내가 와이어가 이미 스탠트 포션에서 스탠트 밖으로 나가서 밖에 스탠트 디스탈에 폴스로 나간 다음에 금방 또 운 좋게 툴로 들어가서 나의 그런 멋진 텍타일 필링을 느끼면서 디스탈은 안전하게 반 것을 아이부스로 사실 답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선생님이 이걸 노티스를 했나요? 이게 그래서 정확한 포인트인데, 제가 네. 이 매뉴얼로 이제 스탠 디스탈만 보려고 이런 생각을. 근데 왜 강하게 그때 갖고 매뉴얼 보다 풀백을 보니까. 했을까? 그냥 들어간 김에 그냥 그래서 좀 이게 눌러놓고 가장- 좀 기다리고 한숨 좀 돌리셔도 되는데. 네,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네요. 네, 이때까지 아까 인지를 좀 전에 전혀 보여줬을 못하고. 때도 명확하게 잘 보였거든요. 좀 네네. 전 슬라이드에서도, 그죠? 잠깐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스텐트 시작 부분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고, 사실 이때 관심사는 디스탈이 트루 루멘이냐 아니냐였기 때문에 괜찮구나 하고 쭉 잡아 당겼습니다. 아이부스를. 그럼 그때도 스텐트 미드 포션에 그 서브 인티마라는 거를 잘 인지를 못 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전혀 그래요?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디지털 트루루맨만 보고 잘 됐구나 하고 이제 좀 안심을 하셨다는 거죠? 네, 서브 인티마가 살짝 있긴 하지만 그 뒤는 트루니까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벌룬을 조금 더 하기로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지금 보였던 건 보셨죠? 이때 못 봤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네네. 이때 그 폴스루면을 보이는 걸 보여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리뷰해 보면서 발견을 하긴 했는데 이 이 아이부스에서 당시에까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너무 잘 보이죠? 이것도 너무 잘 보이고 지금 계속 보이는 거. 아까 지금 보여준 게 이제 같은 사진입니다. 네, 지금 그 와이어가 통과할 때 바이디렉셔널 NGO를 루틴으로 찍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루틴으로 사용하십니까? 바이플레인? 네. 전 바이플레인. 바이플레인 사용하십니까? 뭐 바이플레인 아니라도 당연히 루틴으로 확인. 바이플레인 기계 갖다 놓고 2개 이렇게 놓고 한꺼번에 봐요? CTO 두 개 다? 바이플레인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방에서 하더라도 네. 아까 이재환 돌려가면서 교수님 로테이셔널 돌려가면서. 하듯이 네. 안 되면 좌우로는 찍어야죠. 바이플레인 또 우리 회장님은 또 바이플레인 하다 보면 레디에이션 너무 많이 쏘이니까 교수님은 그러면 바이플레인 놓고 나서 하나로 밟다가 필요한 경우에 바이플레인 밟다가 하나 밟다 이런 식으로 두개 동시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이제 이게 앵글이 서로 막 두 개가 그렇죠. 막 겹쳐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앵글을 자꾸 돌려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되면 예, 그런 두 단점도 개 사실 정해서 있죠. 해야죠. 단점도 있죠. 오케이, 다음. 네. 그 로테이셔널 엔지오그램 할 때 지난번에 제가 팁 한번 언젠가에서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그 로테이션을 시켜도 코로너리가 항상 센터에 위치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P로 놔요. AP.
얘가 AP, true AP에서 놓고 내가 원하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센터에 둡니다. 그 다음에 튜브를 오른쪽으로 돌리든지 왼쪽으로 돌려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하고 싶은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돌렸을 때 그럼 이게 높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때 내가 원하는 RAO 뷰의 맥시멈까지 간 다음에 테이블이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때 테이블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되고 테이블 높이만 바꿉니다. 높이만 바꿔서 걔가 센터로 오면 그 다음에는 얘는 이미 센터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각도로 돌려도 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두 군데 싱글 플레인, 예, 싱글 플레인 AP에서 센터에 내가 원하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센터에 두고 그 다음에 RAO는 LA를 돌릴 때 절대로 옆에 어시스턴트 자꾸 따라가고 싶어하니까 탭을 만지지 말라고 하고 돌렸는데 높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때 높이만 한번 맞춰주면 그 다음에는 LA로 가든 RAO 가든 무조건 걔는 센터에 있습니다. 좋다. 해봐야겠다. 네.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또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아이브스 보고 나서 디스탈은 트루루맨이라는 생각하에 번론을 조금 더 깊이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2.0 번론을 이때 했고 번론하고 나니까 플로우가 생각보다 디스탈 플로우가 좋아져서 이쪽 부분이 아까 잘 안 걸리던 데가 좀 하드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센 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브스를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채로 NC 번론을 이전 스탠트 크기와 맞게 3.0으로 안 펴진 부위를 위아래로 번론을 했고 번론하고 나서 이제 뭔가 다이가 새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찍었더니 좀 명확하게 코로나리 퍼포레이션이 생겼고 이때 이제 환자 혈압도 좀 떨어지고 하이드레이션 하면서 그래서 이때 뭐가 지금 잘못되고 지금 있구나. 가이드와이는 뭡니까? 바꾸신 거죠? 네, 이때는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번론으로 빨리 막아놓고 아이브스를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스텐 바깥으로 와이어가 나간 건 이때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와이어가 스텐트 바깥쪽으로 있고 스텐이 찌그러져 있는 걸 이때는 사실 NC 번론을 하기 전이라서 좀 덜 찌그러져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이때부터는 뭐 좀 이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병식이 생겼네. 아까까지 인사이트가 없었는데. 그래서 한 10분 정도 그 번론 인플레이션 하고 나서는 다행히 지혈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혈되고 나서 이제서야 이제 아이브스를 천천히 풀백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디스탈부터 쭉 봤을 때 디스탈은 트루루맨에 있었고 스텐트 시작을 하면서 한 잠깐 3mm 이제 정도 상반부터 이제 스텐트 잠깐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와이어가 있고 그 구간이 한 15mm 정도 거친 다음에 이제 스텐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한동안 스탠 밖에 나가 있었군요. 네. 사실은. 그리고 스탠 디지털 엣지에서도 한 1, 2mm 정도가 폴스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폴스에서 트루를 완전히 콜레스 시켜버려 선생님이. 그래서 네네. 사실 트루가 완전히 스탠 디지털의 네이티 드노버 포션도 약간 콜랩스돼 있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스텐트 없는 구간은 트루루맨이었고 스텐트 시작 지점이 여기고 한 3mm 정도부터 스텐이 찌그러지기 시작을 해서 한 15mm 정도 와이어가 스텐 바깥으로 언더마이닝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인스턴트 에어리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로우는 이런 형태의 이제 스텐트 찌그러진 형태로 되어 있었고 이 상태에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플로우가 좋기는 한데 이 스텐트가 찌그러져 있으니까 한번 와이어링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스텐트 안쪽으로. 그래서 와이어를 바꿔가면서 시도해보긴 했는데 이 영상엔 이거밖에 없어서 또 아이브스 봐가면서 시도는 했는데 한 10분가량 와이어링을 시도는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고요. 이때는 역시나 좀 평정심을 잃은 상태여서 뭔가 좀 불안해하면서 엔지오그래피를 했는데 플로가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 되겠다. 빨리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스텐팅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아까- 플로우가 사라지긴 하지만 사실 CTO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혈압은 괜찮지 않았나요? 네, 이때는 그쵸?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멘탈이 안 괜찮았던 네네. 거야. 빨리 해결하고 아마 싶은 마음에 플로우가 다시 네. 생겼다 다시 또 사라지니까 아마 놀이 플로우 비슷하게 그렇게 좀 BP가 떨어지고 좀 언스테이블해질 수 있죠. 그래서 아까 김태우 교수님 케이스처럼 그냥 놔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때는 이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이치로의 네. 48 스텐팅을 했고요. 스텐팅을 하고 나서는
네, 디스탈 쪽에만 좀 리전이 음. 남아 있어서 이때는 아이브스를 보긴 했는데 사실 이때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스탠트 디지털 엣지 약간의 네거티브 모델링 네, 스페즘이 있는 건가? 요 플락이 부분이 아마 좀 작게 보였던 걸로 생각이 예. 됐습니다. 살짝 보고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스텐트를 하나 더 넣었고 예. 네, 아마 NC 그쪽이- 벌룬 하고서 예. 네, 다음과 같은 파이널 엔지오를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아이브스는 그 스탠트 파이널 아이브스는 또 보지 않았습니다.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스탠트 그가 서브 인티말 스페이스에 놓여 있는 그 다리 특히 이제 스탠트 미드 포션 스트레스 빠져나가 아까 선생님께서 그려준 그림 보여줄래요? 그 전전 사진에서 그 그림 그려줬던 거 사실은 아이브스를 지금 제가 다시 보면 이 와이어는 스탠트 파 디스탈 엣지까지 서브 인티마입니다. 그 다음에 트루루맨 그러니까 디스탈 엣지의 노멀 베슬에서 약간 지난 다음에부터 이제 트루루맨으로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스탠트가 안 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지금 그려놓은 그림에서는 시작 부위가 끝부분에 안 펴질 가능성이 스트레스로 나갔으니까 하지만 트룰리는 시작 부위만 지금 스트레스로 나간 거고 디스탈은 이제 트루루맨에서 가기 때문에 익스펜전의 문제는 중간 부분 거기가 메인 물어보름이라서 거기는 이제 아이브스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NC 벌룬으로 다 하이 프레셔를 해줬기 때문에 아이브스를 본다고 해도 뭐 더 이상의 옵션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이브스를 안 봤군요. 네, 이두 번째 스탠 넣기 전까지만 아이브스를 봤고 파이널은 또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아주 잘 지나가는데 그냥 아이브스 한번 보시 그러셨어요? 아 이거 파이널인가요? 이때가 아닙니다. 이제 네. 두 번째 스탠트 넣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스탠 넣기 전에 네, 그 네. 부분을 봤네요. 네.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스탠트 트랜지션 하는데 문제 없었던가요? 그 스탠트 여기가 지금 폴스 로맨 스탠트가 밖에 트루루맨이 콜랩스돼 있고 여기 지나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다행히 아주 길진 않았네요. 에어리어는 네. 잘 확보돼 있네요. 다행히. 아마 NC 벌룬을 처음에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스탠트가 잘 자, 펴진 것 이제는 같습니다. 너무 아무래도. 심플하면서도 많은 교훈을 주네요 우리한테.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도 아마 ISR CTO 하면은 이런 경험 김병근 선생님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있었거든요. 예. 저도 자신만만하게 이거는 나의 텍타일 필링으로 와이어가 잘 갔어. 나중에 네. 봤더니 벌룬 패스지가 잘 안 돼. 무리하게 또 계속 이미 펴놨어. 펴놓고 봤더니 폴스로 들어가 있어. 이제는 다시 그걸 찾고 싶어도 똑같이 안 들어가고 저도 똑같은 네. 케이스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뭐 이게- 예전에 그 CTO 캠프 때 라이브 케이스 하나가 그런 장영 선생님 케이스였는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문헌 리뷰도 한번 해봤는데 아주 스탠트에서 많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게 그냥 흔히 얘기하는 서브인티멀 크러쉬 한다라고 하는데 서브인티멀 크러쉬 하고 그냥 아웃컴이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데이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지만 스탠트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얼마큼 펴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또 잘 봐야죠. 문제는 이제 스탠트가 밖으로 나갔을 때 다시 리엔트리에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바이 찬스로 운이 좋으면 들어오는데 그게 결국은 쉽지 않고 디스탈로 쭉 다이섹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처음에 할 때부터 조심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랜딩을 바이디렉션으로 봐서 컨트롤 레더 인젝션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리고 멀티뷰, 로테이셔널 엔좀이 필요했다 이런 것들이 교훈인 것 같네요. 제가 봐서는 아까 그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첫 아이브스 봤을 때 그때 알았다면 아마 리와이어링이 그렇죠. 훨씬 그때 가능했고. 1.0 벌룬만 했을 네, 때 그때 가능하죠. 했으면 되는데 그때 이게 아이브스만 3.0 그때부터는 차라리 캄다운하고 포기하고 캄다운하고 같이 그냥 세계를 만드는 게 낫다고 타임도 봐야 풀백을 되겠죠. 했으면 그런 근데 뭐 고비가 또 있었네요. 상당히 좀 운이 좋았던 게 약간 럽처가 됐는데 이게 컨테인드 럽처인지 좀 그래도 아마 뭐 혹시 뭐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 럽처 사이트가 이 마이오카디알 사이드에서 조금 더 힐링이 잘 되지 않았나. 이게 만약에 레터럴 사이드면은 조금 더 힐링이 잘 안 되고 문제가 더 커졌을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듭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네. 네. 그래, 파이널 엔조 보여주시고 랩업 해보시죠. 네, 그래서 결론은 ISR 프록시마 RCA ISR CTO였고 이전 스탠트 와이어가 언더마인 되면서 이걸 럽처 될 때까지 발견을 못해서 생겼던 좀 사고였고요. 시작부터 이제 듀얼 인젝션 안 한 것부터 아이브스를 당연히 풀백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매뉴얼로 보고 싶은 데만 딱 보고 빼다가 발견을 못했던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이후로 좀 반성을 많이 하고 듀얼 인젝션을 꼭 하고 네. 아이브스는 꼭 풀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브스 풀백도 중요하지만 뭔가 어브노멀 파인딩이 발견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빨리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아 저게 왜 어브노멀 파인딩이 왜 생겼을까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 아이브스가 이미 정답을 다 주고 있었거든요. 디스탈 엣지부터 인스턴트 포션까지 완전 정답을 다 주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지만 않았어도 그때 리와이어링은 그 당시에도 아마 됐긴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시술 시작하는 엔지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결국은 조금 더 우리 근본은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가게 됐느냐? 그냥 실수로 들어갔느냐? 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 요거 한번 좀 전에 네거티브. 요거 한번 흘려 보실래요? 지금 보면 라이트 엔지오 찍는데 엔지오만으로도 지금 벌써 딱 그 서포팅이 안 되는 느낌이 딱 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아래에서는 엑시스 다르고요. 그렇죠. 이걸 굳이 우리 꽤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도 코너스를 붙잡고 그다음에 있는 이유가 가이딩의 엑시스를 최대한 와이어 코엑시얼로. 방향, 스탠트 방향으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아까 이재환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코너스를 붙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엑시스를 조금 더 스탠트 방향으로 조금 돌리고 하면은 훨씬 그런 찬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고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요 케이스 보면서는 그런 것들도 꽤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RCA는 언제나 그러니까 오늘 보면 서컴, RCA 둘 다 비슷하지만 이 앵글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한 채 그냥 우리가 와이어 팁만 노리면서 계속 밀고 그것만 뚫리는지만 봐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 중간부터 경과를 봐야지만 조금 더 세이프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좀 잘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재밌다. 뭐 저도 김병훈 교수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항상 비기너 때는 그냥 뭐 서포트 이런 거 복잡한 거 안 하고 그냥 가이드와이어의 힘만 믿고 이렇게 어떻게든 밀면은 결국은 뚫리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서포트를 잘 받고 엑시스를 잘 맞춰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오히려 더 빠른 시간 내에 와이어링이 잘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